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14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하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아, 한번 사례 한번 볼게요. 벤처 IT 회사에서 2년간 기술 연구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임금도 형편이 없었는데 공동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고심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업체에 취업을 하였다. 위 사실을 뒤늦게 한 정전회사에서 입사 당시 약속한 퇴직 후 5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서를 빌미로 고발하겠다 하고 협박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나. 같은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5년 동안 취업금지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기업 유출이라든지 이직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떤 판단해야 될까요?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 금지 약정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제조 공정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 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 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비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 행위 중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 유지 의무 내지 경업 금지 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정하고 있어 영업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 금지 약정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 금지 약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들은 전직 금지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설정하게 되거나 영업 비밀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정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흠결이 있는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 금지 약정에 대해 법원은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시를 하였고 이러한 판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과도한 건 안 된다. 영업비밀 보호계약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과도한 기간 동안 취업 금지를 정하여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회 통념적인 판단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업이 소유한 영업 비밀인 기술 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기업의 기술 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 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등을 고려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했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 비밀의 적용 정도,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위규나 정 여부, 노동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 활동의 자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즉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약정은 안 된다. 즉 합리적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직업 선택의 자유는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를 영위하는 등 직업에 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 내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결정할 자유와 결정한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영업의 자유는 영업 수행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그 중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경제적 소득 활동으로서 생활수단 성과, 계속성, 공공에 대한 무해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인신매매, 매춘, 마약거래 등은 이거는 불법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영주 허가를 얻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사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은 직업 수행의 자유 부분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직업이란 거는 합법적인 그런 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 마약이나 도박, 매춘 이런 거는 안 된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 내용은 직종 결정을 하고 전직을 할 수 있고 즉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직업 교육의 자유가 있고 직업 결정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직업이 없는 자유도 인정됩니다. 나아가 선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로이 포기하거나 이탈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되게 폭이 넓죠? 그러나 제한이 따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한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단계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단계 이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업 수행의 자유와 직업 결정의 자유로 구분하여 직업 수행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제한 정도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예컨대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 시간 제한, 택시의 10부제입니다. 합법적이죠? 수행도 공익 목적에 맞게 해야 되니까. 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직업의 성질상 일정한 기술성,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예컨대 병원, 약국을 개설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고 자격을 요구하고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 제한의 방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공공의 이익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컨대 가스 충전소 설치, 화약류 제조, 판매, 운송업 등은 공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제한합니다.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제한한다. 다음,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면서 원래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표를 부착하고 큰 폭의 할인한 것처럼 고객을 기만한 경우. 자, 고객을 기만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가격을 변칙적으로 인상하여 세일을 실시한 것은 물품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가격 조건의 기만이 이루어진 것이나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 백화점 측은 소비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인데요.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의 양질의 상품 또는 영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장에서 경제 구조는 독점 자본에 의한 유형, 불량 유해한 상품, 용역의 공급과 불공정한 거래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이익 등의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소비자 보호론 단계를 넘어 소비자 주권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이 바람직한 경향입니다. 소비자 권리 내용은 산업화의 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물품 용역, 이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물품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여섯 번째,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 번째,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내용은 되게 폭이 넓죠? 의견, 반응, 보상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고 단체 조직하고 활동하고 소비도 하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있고 제공받을 수도 있고 위해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되게 넓어요. 자,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병역법이 있죠. 자,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봉하고 그 교리에 따른 그리스도교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응당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며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7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판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체 복무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엔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4월 5일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양심적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헌법 19조. 헌법재판소에 하면 헌법 19조 양심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 가치적, 윤리적 판단까지도 포함한 것을 보고 있다. 양심의 자유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지 않도록 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권리,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주관은 없고 소신 갖게 해라. 내용.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로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쇠뇌, 정신관계, 약물복용, 특정한 사상의 강요는 금지됩니다. 양심 유지 자유.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결정되거나 형성된 양심의 언어 등으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한 자유인 침묵의 자유가 인정되며 직접적으로 양심의 표명이 강제되거나 충성선사나 십자가를 받기 위하여 외부적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면의 양심을 취하하는 것은 유죄입니다. 간접적으로 내면의 양심을 취하하는 것은 유형이다. 맞죠? 첫 번째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